인턴은 그냥 짐승이다. 거기 지방이 없다. 그냥. 그러면 이제 의대 생활을 이렇게 좀 알차게 보내셨는데요. 알차게 보내셨는데 먼저 이제 의대를 가신 분이고 의사가 되신 분으로서 썰을 풀어주셨는데 한국에는 이제 의대에 가고 싶은 그 10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0대지만 뒤늦게 또 의대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의사가 되신 분으로서 또 질문들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늦게 의대에 가게 된 수험생들이 질문을 몇 개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30대 중반입니다. 지금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려면 빨라야 40대 접어들 때쯤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늦은 나이에 의사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지금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로 치자면 네. 이 30대 중반이 20대 중반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 평균 여명이 그만큼 길어졌어요. 예전하고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더 길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뭐 60대 정도 되면 다 이렇게 퇴직을 하시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60대 보고 노인을 하면 욕먹습니다, 요새. 그렇죠. 요즘 세상은. 60대 진짜 팔팔합니다. 네. 그래 신체 나이로 치면 60대가 50대나 다르지 않고 어쩌면 더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60대인데 40대처럼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100세 시대가 아니고 진짜로 90대, 100세 이렇게 사실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지금 30대 중반이시라면. 네. 그러면 내 평생의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리고 60대 이후에도 자기가 원한다면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저는 얼마든지 의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40대가 되어서 의사가 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엄청 많죠. 자기 평생에 아직 반도 안 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30대 중반이라도 저는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를 졸업하면 인턴 레지던트를 할 텐데 보통 늦은 나이에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은 네.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제 옛날 스토리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가 인턴 때는 네. 다른 인턴들보다 제가 나이가 12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일을 시키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려요. 심지어는 제 고등학교 학교 후배가 교수야. 세상에.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셨겠네요. 불편하죠. 그 친구가 고등학교 후배지만 그 친구가 지금은 교수니까 거기 과를 돌 때는 서로가 눈 마주치기가 참 난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 밤에 인턴들은 거의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네. 근데 밤에 그 시간에 와서 차를 닦으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세차를 했어. 밤에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요? 네. 새벽 2시에요? 네. 세차를 시켜요? 네. 그분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이게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성이 약간 날아가셨나? 한밤중에? 그리고 하여튼 뭐 좀 희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처럼 터무니없는 그런 불이익은 없을 테고요. 네. 그리고 저희 때는 주당 근무 시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인턴은 그냥 짐승이다. 거기 지방이 없다. 그냥 계속 그냥 병원에 부르면 언제든지 그냥 쫓아가는 그런 개념이었고 네. 그때는 삐삐가 울리면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고 또 주당 근무 시간 제한도 있잖아요. 네. 60시간인가? 음. 뭐 이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좀 쉬는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을 거고, 다만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전공이랑 그다음에 인턴 이렇게 계열이 있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시키는 사람도 좀 불편하겠지만 네. 일하는 나이가 든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마음에 좀 끔찍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죠. 군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아직 나이 많은 장관 모신다 생각하고 그럼요. 그렇게 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공부 손 놓은 지 10년 된 문과 출신 20대 후반입니다. 딱 케이스가 맞습니다.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네요. 근데 이분은 패션 쪽으로 전공해서 본인 사업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의사였던 전 남친들이 여자분이구나. 네. 의학 분야 얘기를 진짜 재밌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의대 욕심이 생기셨다. 수학은 한 번도 100점 맞아본 적이 없는 진짜 찐 문과인데 의사가 돼서 환자를 보고 낫게 해주는 그 만족감, 보람 이런 거를 본인도 한번 누려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결혼 정년기에 꽃다운 나이도 버리고 제가 정말 의대를 노려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노려보기만 하십시오. 이렇게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그 남자친구들이 의학 얘기를 재미있게 해줘서 그게 너무 호기심이 갔다. 의학 얘기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그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분은 찐 문과라서 수학은 이제 점수를 잘 못 받았다 하잖아요. 네. 이러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학 점수가 낮고 의대를 갈 수 있는 곳은 전형에 따라 가능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 이분은 이미 자기가 패션 쪽 관련 사업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자기가 살고 있대.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을 결혼 정년기에 꽃다운 나이를 이 말 자체가 벌써 나는 이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대를 가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찐문과라 수학에 자신이 없다. 이 상태에서는 얼마나 걸릴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자기가 이게 일생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꽃다운 나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냥 하는 거지 뭐. 이걸 왜 물어봐요? 그냥 하는 거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런 거 물어볼 시간에 수학의 비중이 낮은 학교 전형을 찾아보겠죠. 만약에 진짜 가고 싶으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는 뜻 같습니다. 마음을 단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단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은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마음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형을 알아보셔야 되죠. 수학 비중이 낮은 의대가 있는지, 그리고 최저 기준을 맞추더라도 수학을 제외하고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23살입니다. 정시로 약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약대에 가면 27살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이 디메리트도 크고 원래 꿈이던 의사, 원래 꿈이 이제 의사셨네요. 의사 목표를 쫓아서 다시 수능을 쳤는데 의대는 안 되고 유명한 약대는 가능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휴학을 안 하고 대학생활 학점을 상위권 유지하면서 수능을 쳤기 때문에 약대를 다니면서 수능을 다시 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수능을 쳐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분은 한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분은 왜 도전을 해도 괜찮습니까? 의대 약대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수능 점수 많이 차이 안 나요. 기껏해야 몇 문제 사이로 이게 의대 약대가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약대도 6년이잖아요. 그래서 의대에 비해서 예전에는 그래도 시간도 짧고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도도 6년인데다가 문제 한 서너 문제? 제가 생각하기엔 한 서너 문제 정도 차이일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를 어느 정도 휴학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5문제를 더 마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네. 아까 그분처럼 찐 문과도 아니고 약대 성적이 될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사와 약사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분이 루틴하게 반복되는 일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런 거 하면 좀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뭐 약대를 하셔도 되죠. 제가 이거 약대를 뭐 낮게 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의 특성상 그래요. 대부분 나와서 이제 그 약국을 개업을 하시게 되면 처방이 나온 대로 약을 지어주는 게 거의 다고 고약 치료하고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대를 나와서도 뭐 연구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제약회사의 파트너로 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약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주 그 루틴한 생활이 반복될 겁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자기가 괜찮다. 그러면은 약대를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성격이고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의 어떤 이런 소통과 관계를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리고 조금 더 도전적인 과제가 나왔을 때 막 엔돌핀이나 도파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대 가면 미쳐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도전적인 과제를 성취해내는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 해든 두 해든 더 준비하셔서 이분은 꼭 의대를 가시면 좋겠다. 그런 성향이시라면. 알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는데 텔레비전에서 박찬호가 나오네. 밥 먹다가 박찬호를 보다가 3시간이 지나왔어. 아, 정말. 박찬호 미워요.